우여곡절 끝에 이해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후보자의 모습부터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지난 19일 청문회 불발로 회의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이해훈 후보자. 오늘 담담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청문회 어떻게 임하실까요? 성실히 그리고 국민들께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을 잘 소명하겠습니다.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어떻게? 네, 청문회에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남 부부 모든 것을 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네, 기자들이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질문을 쏟아내자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설명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관심이 집중된 장남의 위장 미혼으로 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답했을까요? 장남은 결혼을 했고 세대수를 사실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결혼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러면 저는 이해훈 후보자가 충분히 여기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법 위반입니다, 이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희 가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혼례를 올렸습니다. 2023년 12월에. 그리고 그때 계획은 장남 이제 부부로 될 걸로 알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저희 계획이었습니다. 각자가 50%씩 내서 용산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세를. 그런데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은 당시로서는 저희와 함께 이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와 함께 간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자, 위장 미혼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린 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조금 전 이해훈 후보자 해명을 했습니다. 장남 부부가 이혼 위기여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 해명 변호사로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뭐 사안 자체가 이제 2023년 12월에 결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에 어쨌든 반포 아파트 청약을 이제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해야 조금 이제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조금 이제 이 소명이 좀 납득이 될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산에 신혼집을 마련을 해놨고, 그리고 세종시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평일에는 또 근무를 하고 주말에만 이제 본가에 와서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뭐 정말로 이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청약을 신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두 다 이제 부부 관계가 사실혼 관계인 것처럼 해놓고 우리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이 청약 제도를 둔 거에 대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해명 자체가. 그래서 이게 과연 납득이 되는 부분인지 정말 의심스럽고, 어쨌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포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납득이 가능한지, 그리고 뭐 대통령실에서도 일단은 뭐 이 해명을 좀 들어본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나중에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청약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처음에는 이제 주택법 위반으로 의율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재건축 단지다 보니까 도정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 반포 아파트 뺏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불거졌어요. 근데 이제 물론 도정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부정청약에 대해서 어떤 형사처벌에 대한 조항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정의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을 적용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검토의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본인이 사실과 다른, 그러니까 일반의 상식에 벗어나는 지금 행위를 한 거잖아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가점,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것으로 인해서 당첨이 되고 실질적으로 큰 몇십억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속여서 받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 방해라든지 아니면 사기까지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측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민법 법리상에 본인이 어떠한 속여서 잘못해서 위법을 저질러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한다라든지 충분히 문제 삼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본인이 이제 해명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굉장히 비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부분 외에도 어떠한 이 청약가점을 받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들어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가운데 조금 전 위장미혼으로 인한 부정청약 의혹에는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비슷하게 이렇게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가요? 그러니까 주택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그 LH에서 하는 공공분양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청약과 관련해서 뭔가 부정 청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청약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주택법이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이제 이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 거기에는 입법의 미비가 된 점이 있어가지고 예. 이 주택 청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부정 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이거를 주택법의 그 처벌 조항을 끌어와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부분도 조금 문제될 수 있는데 이혜훈 후보자 입장에서 만약 그 부분을 알고도 이렇게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오히려 공직자가 이 법 조항에 대해서 더 이제 이 부분에 공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도 반포 아파트를 뺏기지는 않겠지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뭔가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계속 이 절차를 준비를 해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은 더더욱 이제 높은 어떻게 보면 청렴성이 요구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과연 이렇게 이제 입법의 공백을 이용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수익을 취득을 하게 하는 게 맞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일반 주택법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한 잣대를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이게 법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주택법이 적용되는 LH에서 만든 그런 아파트의 청약에서는 부정청약을 하게 되면 그러면 형사적으로 처벌받고 아파트 뺏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LH에서 만든 아파트보다 재건축에서 만든 아파트에서 청약 당첨되는 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한다라든지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조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입법적인 미비다라고 판단이 되고 실제 이런 사례가 이혜훈 후보자도 만약에 이번에 장관직으로 후보자로 지명이 되지 않았다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암수범죄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토부에서도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까다롭게 정말 되고 있는지 좀 의문인 상황이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법적인 공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빠르게 좀 시급하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그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법률적으로 좀 대비할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아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정청약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자라고 계속해서 이제 개정안은 발의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비망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요. 이혜훈 후보자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들어보시죠. 천하람 위원님께서 지금 비망록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건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글 파일로 이런 걸 만들지를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본인은 한글 파일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또 안 썼다는 얘기시죠, 후보자님? 내용도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그럼 쓴 많습니다. 부분도 있습니까?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다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기반으로 누군가가 작성한 사람이 제3자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짐작과 여러 가지 소문을 버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위정하시면 처벌받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그러면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문서라면 국민적으로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지 국민적 판단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한 번만 후보자께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인해서 제가 그런 오해와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다 공개할 때 작성하지도 않은 제가 받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망록 2017년 후보자 본인의 금품 수수 의혹 무마 정황, 그리고 낙선 의원들 명단, 낙선 기도 정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건 본인과는 관계없다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작성자가 이제 의심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작성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사기관이 나서서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소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덧붙여졌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게 이제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제3자가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도 이제 하나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비망록이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는지 이 부분까지는 여기서는 확인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혹시나 문제가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당사자 말고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아마 신빙성을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비망록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어떤 그 근거를 바탕으로 고발을 만약에 한다면 수사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내가 쓰지도 않은 글을 누가 내가 썼다라고 해서 이렇게 퍼뜨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야말로 허위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아볼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반대측에 있는 뭔가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만약에 저 과정에서 누군가의 낙선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제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 내용의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이 전체 내용이 만약에 공개됐을 때에는 후속적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치가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비망록 의혹을 제기한 천하람 의원의 경우에도 본인이 사실상의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고소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언론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본인은 이게 사실이고 진실한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본인의 면책특권이라든지 이런 것과 무관하게 언론에서도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또 진실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진실 여부를 완전하게 확인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국민 감정을 거드린 보좌관 갑질 의혹에 부동산 의혹, 그리고 아들 병역 특혜 의혹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상당한데, 오늘 일단 청문회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어떤 게 남아있나요? 일단은 그 청문 절차가 사실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이제 임명 절차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청문회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이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이제 대통령실에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이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재송부 요청을 하고 나서도 결국 이제 만약에 청문 보고서 올라오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은 국회 동의 없이 이 임명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이제 과연 임명을 했을 때 이게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 여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